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강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산가지수도 오르고 있고 이 환율에 대한 상승 기조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유가도 또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유 관련된 주에는 GSE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 조선 기저제 업체들 역시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인데 이런 업황세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린 것처럼 이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구간 속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강한 수급 중에서도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언제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지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환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조선업이나 조선기저제 이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환율의 상승은 성강밴드의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율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 이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가격적인 흐름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좀 많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매집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사모펀드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제로적인 부분에서 강한 확신이 존재를 해야 된다. 혹은 이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성이 보장이 돼야지 소수 집단의 돈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모펀드는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달러에 근접을 하면서 100달러까지 갈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유가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자, 유가가 80불 후반부가 될 때 이 100달러에 대한 이 가능성,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이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을 해주죠. 그리고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이 시리아의 주재의 이란 영사관이 자,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국제유가가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 공격을 했다라는 이슈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이 대략적으로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패턴적인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전반적인 원유 상승세를 예측을 드렸었죠. 자,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해지고 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돌게 되면서 원유 시장까지 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만큼 24년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수요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는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해서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수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ISM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이 튼튼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수 자체가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 이 경기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치를 보게 되면 48.5였죠, 사실. 하지만 실제 이 수치 자체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유가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원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중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유 수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중국인데, 이 중국의 제조업, 이 PMI 지수도 보게 되면 50을 넘으면서 이 경기 확장세, 또 중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가는 상방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들어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유가와 성장밴드의 흐름세를 파악을 해보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파란색이 유가인데 이 유가가 성장밴드 주가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할 때 성광밴드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상승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세를 통해서 향후 성광밴드의 주가 방향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유가 살펴봤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성과지수인데 이 성과지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신주 성과지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특히 중고 성과지수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 조선사의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선의 수요가 더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선가지수가 상승한다. 이런 중고선가지수의 상승은 결국에 신조선가지수 상승까지 유발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환율 같은 측면을 제가 왜 가져왔냐? 결국에 조선 기재재 업체들은 수출하는 기업이 많죠.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 코스피나 코스닥의 자금이 밖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런 성광밴드 같은 조선 기재재 업체들은 그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가 상승하는 현재 시국 자체가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7%가량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어떤 관점을 말씀을 드렸냐? 공급이 많다. 그래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기반이 되고 후판 가격은 제조 원가,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져야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 수익성이 개선되면 그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철광석 가격의 이 하락세 자체는 향후 이 조선업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호판 가격 협상이 올 상반기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 속에서 이 가격을 인하한 채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5월 7월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 협상 이외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티모어 다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박이 사고가 난 것은 이 항해사 잘못이지 이 선박을 만든 사람 잘못이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운전자끼리 잘못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생각을 해보면 운전자 과실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볼티모어 선박 사고. 그래서 이 볼티모어 선박 사고 때문에 이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구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대략적으로 11,0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최저 가격이 3월 4일에 대략적으로 1,300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11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제가 조봉의 11선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세에서 상승폭을 받더라도 13,000원 구간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폭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에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와야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정치적인 이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 역시 모두 이 지지율을 위한 어떤 수단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 지지율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 지지율을 위한 어떤 싸움을 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식의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부각을 하거나 혹은 이 갈등에 대한 심리를 부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이 중국에 대한 조선을 제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대략적으로 2개월 전인 5월부터는 정치적인 이슈를 펼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성광밴드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